이렇게 되니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 세계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그 위력으로 보니까 핵폭탄을 막 사용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을 평화롭게 쓰자는 그러한 평화를 위한 핵이라는 이러한 독트린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53년이고 이때 주장했던 이 독트린으로부터 현재의 핵 기구가 핵을 안전하게 쓰는 이런 기구가 이제 감시하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핵폭탄이 아닌 핵을 에너지로 쓰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1년 후에 최초의 핵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상업용 핵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신 사진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핵 발전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냐예요. 이곳은 바로 소련의 오브닌스크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몰랐겠지만 세계 최초로 핵을 평화롭게 사용한 국가는 소련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평화롭게 핵을 쓰자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핵 발전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핵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소련을 시작으로 뭐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핵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 발전소가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할 거로 생각했지만 청정 에너지로 발전할 거로 생각했지만 화력 발전소를 이제 누르고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될 거로 예상을 했지만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안전도의 문제가 되죠. 1979년에 미국의 3마일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카터 대통령은 이후에 모든 미국 내에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을 시키죠. 그리고 다시 1986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체르노빌 불이 납니다. 당시 흑연을 이용하는 그런 핵발전소였는데 약간 구식이죠. 구식인데 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하는데 불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리고 체르노빌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여러분도 직접 경험을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했겠지만은, TV를 통해서 확인했겠지만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이래서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한, 핵 발전소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 대중의 공포심이 결국은 핵 발전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핵 발전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잘 보시면은 대략 2000년부터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철이나 다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 발전의 발전 총량은 지금 플랫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수평으로 유지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점은 2000년이 되는데 보통 핵발전소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90년대부터 핵 발전에 대한 그러한 희망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2010년 이후에 조금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핵발전 양이 발전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핵발전소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세워진 핵발전소들이 동작을 가동을 하면서 핵발전의 총량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중국을 뺀다면 사실 나머지 국가를 보면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한 핵의 안전, 핵 발전의 안전에 대한 그러한 그 대중적인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것이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3의 불, 제2의 불, 제3의 불이라고 말했던 핵 에너지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이 불, 새로운 불에 대한 집념은 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불을 찾아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집중하게 되는데, 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태양이죠. 네. 태양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의 불이에요. 자, 이 궁극의 불인 태양을 한번 보면은 표면 온도는 대략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5,855도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있어요. 내부 온도는 무려 1,360만 켈빈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내는 에너지는 초당 9와 10의 10승 메가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상상이 안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 인류가 유일하게 사용했던 두 번 중에 하나죠. 했던 그 최초로 사용했던 핵폭탄이 대략 16kT 정도 돼요. 네. 즉 1메가톤은 히로시마 원폭의 60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다시 9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대략 540 곱하기 10의 10승 메가톤의 에너지가 매초 1초마다 태양으로부터 뿜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수십억 년 동안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따라하고 싶은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네.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융합과 핵분열을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발전이라는 것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핵분열은 굉장히 원소가 많은 그런 복잡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원소가 쪼개지는 순간에 나오는,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불이죠. 그 불을 통해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핵분열을 할 때, 핵분열 발전을 할 때는 아주 불안정한 그러한 쉽게 분열이 되는 그러한 원소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라늄이죠. 네, 그 우라늄을 잘 가공을 해서 조금만 에너지를,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때려서 그걸 통해서 그 우라늄이 쪼개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핵분열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순간적으로 폭발 같은, 엄청난 폭발 같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늦추는 거죠. 물을 쓰든 흑연을 쓰든 그 에너지가 일순간에 방출되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속도를 낮추죠. 그래서 서서히 그 에너지가 방출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기본적으로 폭탄이죠. 폭탄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위험하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거를 놓치면은 통제가 안 되죠. 녹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 우리가 핵융합을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아주 단순한, 여기에 반대. 아주 심플한, 아주 가장 원소가 적은, 원자수가 적은 그러한 것들이 더 복잡한
원자가 많은 그런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수소죠. 수소와 헬륨 뭐 이런 것들. 수소가 헬륨으로 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그러한 에너지를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핵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태양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태양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인류가 핵융합 기술을 구현한 것이 1950년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최초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플라즈마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지름이 25cm짜리 아주 작은 도너스 모양의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저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핵융합이 됩니다.